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. 누가 물었다.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고.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은 짧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였다. 산 아래서 듣는 빗소리가 좋아서였다. 사랑을 하면 풍경을 진하게 보는 시인이 되고 시간 속에서 부자가 된다. 마른 나무에 잎이 돋고 그 잎에 새가 와서 앉는다. 그렇다고 찬란한 날들만 만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반부에는 요상한 것들이 요상하게 와서 충돌한다. 그럼에도 사랑을 하면 아프다.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픈가 싶은 그 아리송함 자체가 속 터지게 아프다. 하지만 누굴 좋아한다는 건 기분 좋은 어느 맑은 날이 가슴에 한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다. 청소하려고 손에 낀 고무장갑이 청소를 마친 후에 쉽사리 벗겨지지 않는 상태가 사랑이라면 그나마 잘 벗겨지는 쪽이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. 좋아하는 게 노를 젓지 않고도 마음이 움직여 바다를 건너 섬에 안착하는 거라면 사랑하는 건 눈동자에 물감 한 통이 통째로 주입되어 시야와 감정 모두가 그 색으로 물들어 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다. 하지만 그 둘의 차이가 분명하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. 어쩌면 단지 양력 11월의 어느 날과 음력 10월의 어느 날의 차이일지도 모른다.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할수록 희미하고 또 차이가 없다고 할수록 선명하다.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. 겸연쩍게도 그것을 아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. 마주칠 때마다 공기 같은 것으로 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이내 화려해지고 많은 저녁자리의 분위기로 알아챌 수 있었다. 서로의 공통점과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알아버렸다. 나도 마침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다. 라디오를 많이 듣는 사람을 만난 것이 오랜만이었고 비행기 맨 뒷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기에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근사했다. 하지만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 일시적으로나마 필요한 시기가 있다. 조금은 더 절박하며 조금 더 긴장하면서 쓸쓸한 시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극적인 사람과의 미치겠는 시간이. 누굴 좋아하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보내는 알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내리는 명령이다. 나도 누군가를 좋아한 적이 있다. 좋아하는 그 자체보다는 오로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파고들어가는 감정만을 좋아했던 적도 있었다.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을 때는 달랐다. 파도의 높이도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파괴력도 충격적이었다. 그 굉장함은 사랑이 종말을 맞이하고도 그리고 세월이 몇 겹으로 바뀌고 나서도 마음에 큰 빚을 지게 했다. 사람들은 그 갚을 수도 없는 빚을 힘들다라는 말로 건조하게 축약해 사용하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때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어려운 상태가 고작 힘들다라는 것이면 수제비를 먹고 나서 밀가루를 먹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?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모두가 혼자. 시간을 몰아가서 어느 한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면에서 그 둘은 어렵다. 좋아하지 않고 살기도 사랑하지 않고 살기도 어렵다. 그 둘의 미묘한 뒷면과 뒤끝을 분간하는 일까지도 여전히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. 하지만 그 둘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산다면 삶을 방치한 채 꽤 오래 지루하게
시간을 죽이는 일에나 매달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지 않는 것이다.